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어, 열린 공간?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만약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첫 번째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미 김건희 여사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열린 공감은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입건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열린공감TV 걔네 이제 슬슬 어떻게 죽어가나 봐봐. 절대 가만 안 두지. 이렇게 오래전에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경찰들이 컴퓨터 압수수색을 할 때 이른바 키워드를 쳐서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때 키워드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번 사건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온 겁니까? 열린공감TV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적이 있나요? 아예 열린공감TV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점에서 이건 경찰이, 우리의 수사기관이 열린공감TV의 배후에 이재명 의원이 있다라고 단정을 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유력한 경쟁자였던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고 유력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만일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과 경찰이 예를 들면 가로세로 연구소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리의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번에 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압수수색을 했는지 경찰이 그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그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시키는 법무부의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보시면 직접성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대시켰습니다. 범인이나 증거나 범죄 행위 등을 공통으로 하면 직접성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구 열린공감에 대한 더 탐사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거기서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확대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언론 탄압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보도를 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질은 언론 탄압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했거나 또 수색이 굉장히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의 침해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열린공감TV, 그러니까 더 탐사에서
사실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위축 효과를,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위축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느 한 개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언론계 전체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